안녕하세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국어강의 맡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까지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 모든 거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문정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옷이 바뀌었죠? 둘째 시간이에요. 아마 오늘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설명회를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그다음에 막중한 시기고 엄중한 시국이라서 설명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걸로 대신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설명회가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2021년 시험이 이제 발표가 다 끝나서 모든 경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총평을 이야기하자는 것도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한 40분 조금 더 걸쳐가지고 그 뭐냐 그 직렬 선택을 위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군무원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한국사, 지텔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렬 선택 무엇로 할 것인가. 직렬 선택에 대한 제 기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였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얘기해 볼 거예요. 두 가지. 직렬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얘기할 것으로서,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 그랬죠? 오늘은 좀 판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에서 합격을 한 다음에 최종 합격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면접이 있어요. 면접. 그래서 이 필기 시험이 50이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이 50으로서 이 50대 50 해가지고 나중에 1.3배수 중에서 최종 합격에 들어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필기 시험으로 100% 뽑지 않고 100 한 30% 해가지고 추가 인원을, 이제 직렬마다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30% 또는 40% 정도를 더 뽑아요. 더 뽑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을 통해서, 면접 과정을 통해서 최종 합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라고 할 때, 이제 옛날에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은 필기 시험 점수는 그냥 리셋이 된 상태에서 면접 시험만으로, 면접 점수만으로 이제 최종 합격으로 들어갔는데 안 돼요. 이제 바뀌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에 면접 시험으로 최종 합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 점수가 50%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 얘기를 좀. 참고로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는 군무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군그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학생들은 우리 학원에다가 전화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로 구두로 정리해서 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필기 점수가 50점이 반영돼요. 옛날에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격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제가 어떤 과정을 준비해야지만 저는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습니까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특히나 이제 오늘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육군 발표가 끝난 다음에 수험생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요. 현장 강의 수험생들. 뭐 온라인 강의는 온라인대로 질문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현장 강의 수험생들은 이제 불러다가 상담도 하고, 왜 이래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면 붙었을 텐데,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일명 우리말로는 면탈자. 이제 면접까지는 갔는데 면접에서 최종 합격까지를 못 간 그런 탈락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그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서로 소통을 나눴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은 그런 걸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정말 저만의 노하우이기도 해서 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들도 있고 있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좀 한번 소통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하고. 많은 사람이 합격했으면 좋으니까. 필기 시험하고 면접 시험이 이렇게 50대 50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보면은 시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현장 강의에는 좀 이렇게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얘는 공개적으로 나갈 이야기라서 말을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1차적으로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뭐 사람에 따라서 유형의 부류는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합격 컷이 70점인데 저는 70한 2점으로 합격했어요. 플러스 2점이죠. 마이너스 2점으로 합격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는 근데 한 85점으로 합격했어요. 여유가 뭐야? 플러스 15점이죠. 당연히 어디가 좋겠어요? 이쪽이 좋죠. 이쪽이 좋죠. 당연히 이쪽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이제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면접에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잘 통과를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에 대한 고통과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플러스 1점밖에 안 되는데, 저는 플러스 2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노하우고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요.
팩트만 이야기하자고요. 팩트만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팩트가 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런 팩트가 존재는 하지만 정말로 지엽적이거나 너무 세부적인 이야기로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들을 사실인 양 부풀리지는 말자고요.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합격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딱 말씀드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지 그 직렬 선택은 무엇이 좋은가요? 하고 싶은 걸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은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거예요. 이 시험을 목마르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필기 점수를 무조건 많이 받아야 돼요. 필기 점수 무조건 많이 받아야 돼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도 작년에 컷을 봤어. 심지어는 이번에 육군 그 차량 컷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이죠. 작년 컷 봤어. 군무원 시험 왜 이렇게 컷 낮아? 나는 만약에 작년 컷이 70이니까는 75점 목표로 오케이 고. 큰일 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우리 현장 강의생들이나 우리 온라인 강의생들한테 정말로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만해달라고 할 정도로 많이 한 얘기인데 무조건 필기 점수 많이 받아야 돼요. 무조건 필기 점수 많이 받아야 돼요. 한 10번 더 하고 싶어요. 무조건 필기 점수에다가 목표를 두고 가야 돼요. 대부분은 아니지. 상당수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상담을 할 때 제가 다 알아보고 왔다. 작년에 여기 컷이 50대 초반이다. 근데 왜 여기서 이건을 공부하라고 하느냐? 왜 저거 공부하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이제 이유를 늘어놓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떨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조건 필기 점수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한 논리로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뭐 면접학원 같은 경우가 내가 만약에 플러스 2점이지만 참고로 여러분들 면접은 총 5가지 항목이에요. 5개 항목이에요. 5개 항목.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뭐 수미 안가로 해도 되고 그냥 1점부터 5점까지로 점수가 계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5 곱하기 5 해가지고 25점이 되는 것이죠. 여기 항목이 무엇인지 각각의 어떠한 질문들을 하는지는 이 군그화를 읽어보시면은 작년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어떤 기출질문 다 여기 다 들어있어. 제 모든 노하우를 여기다가 집대성 해놨어요. 이 책은 없어서 못 받는 책이죠. 책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25점이 되는 것으로서 아니 생각을 해봐라. 이거 면접시험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역전할 수 있으니 필기 점수는 컷만 넘으면 된다.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해서 그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여기다가 마련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필기 점수 여기다 써두고 갑시다. 무조건 필기를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보면 그래. 필기 점수는 봐봐. 9급은 3과목, 7급은 4과목인데 평균 점수를 합하겠죠. 평균 점수를 합산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잘 봐. 필기 점수는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내가 받은 점수,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 100점 만점 내 받은 시험에서 점수 계산하면은 내가 받은 점수니까는 100점 만점이 50%가 되는 거죠. 50점이 되는 거니까는 얘는 뭐예요? 나누기 2가 되겠죠. 내 시험 점수. 내 말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시험 점수 80점을 받았어. 그래서 1차 합격을 했어. 라고 할 때 필기반, 면접반 50대 50이니까 내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80점을 받았으니 나는 나누기 2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쵸? 왜? 100점이 50점으로 환산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런데 면접은 아직은 내가 모르는 점수야. 면접장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 점수야. 그렇게 했는데 면접은 5개 항목 1점부터 5점짜리니까 최저 점수가 25점이 되겠지. 5개 항목인데 1점부터 5점까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곱하기 2 해가지고 반영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많은 수험생들이 당연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내가 필기 점수를 간 넘었지만서도 면접에서 2개, 3개만 남들보다 5점 받고 4점 받고 5점 2개 받으면은 확 역전 아니냐.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 고통스럽게 공부해야 되는 필기의 과정은 컷만 넘어도 되고 면접에만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합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있을 것이고 저도 실제로 만나보면은 턱걸이 컷 했는데 면접에서 역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보다 2, 3점 높은 점수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면접에서 고득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내가 그 안에 포함되리라고 보는 것은 확률상 너무 부족합니다. 확률상 너무 약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역전으로 뒤집기가 힘들어요. 둘째는 제가 많이 하는 얘기.
1, 2, 3, 4, 5점 해가지고 하나의 항목에서 내가 5점 만점을 받는 건데 과연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1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전공 관련 질문을 받는데 전공 관련 질문에서 내가 대답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은 그거는 낮은 점수를 받겠지. 참고로 근데 면접 시험장 갔는데 전공 관련 질문을 하나도 답을 못했다. 대부분 보면은 답을 하나도 좀 망설여가지고 머뭇거리다가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 잘하는 경우도 있고 다 잘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내가 면접장 가가지고 전공 관련된 질문을 하나도 답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합격할 자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할 게 없어. 그런데 과연 기본적으로 좀 답이 좀 부진한 것도 있고 좀 잘하는 것도 있어서 섞여가겠죠.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30%더 뽑는 거, 30% 떨어뜨리는 거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1점을 받을까? 1점 받기 힘든 점수예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5점 받을 수 있겠어? 이것도 받기 힘든 점수라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받는 점수는 이 안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3점 받고 4점 받고 그러는 거고 참고로 이 점수는 공개도 안 해요. 내가 무슨 항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우리가 면접장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항목을 다 5점을 받습니까? 수를 어떻게 받아요? 특히나 제가 작년에도 강조했었고 올해는 이제 1차 합격해가지고 저 대강실에 꽉 채워가지고 우리 면접 준비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먼저 설명했던 게 5개 5점 못 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중간 점수를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면은 물론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5점을 받기 위한 이야기들을 막 설명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보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막 논의도 해보곤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면접으로 확 뒤집기에는 뭔가 스토리가 필요하고 요 얘기는 면접 강의 때 이야기합시다. 면접으로 내가 상대방을 나보다 필기 점수가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나만의 스토리가 필요하고 정확히 말해서 직무적합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막 수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게 점수 1점, 2점 컷에 딱 걸려 있으면은 다 비슷비슷한 점수 받다가 그냥 떨어져요. 필기 점수 차이로. 그러니 무조건 필기 점수를 고득점을 받는 것이 합격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 얘기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이 얘기만 길게 하게 되면 다른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정도만 할게요. 무조건 필기 고득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오는 얘기들 이제 제시하러 올 때 선생님 강의 앞에 붙고 이제 5강까지 듣다가 이제 오늘 현장 강의로 이제 막 들어왔다. 선생님 한자를 하라고 강요하시는 거 보냐 강조하시는 거 보고 많이 놀랐다. 저는 그전까지 한자 안 했다. 작년에 한자 안 했다. 왜냐면은 한자 버려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한자 무조건 해야 돼요. 국어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지엽적이라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은 거 또는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도 마지막까지 끌어잡고 매달리고 해야지만 최종 합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딘가에서는 한자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국어만 놓고 일단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한자 다 버려도 한자 많아봤자 3문제 나오는데 시급에서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만자만 많아봤자 3문제고 2문제인데 우리 차량직렬, 수사직렬, 정보직렬 작년에 안 그랬다. 떨어집니다. 한자 해야 돼요. 알겠죠? 이 얘기 좀 더 하고 싶지만은 무조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한자도 잡고 고유어도 하고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것이어야 돼요. 한자 빼도 야 우리 학원 시스템 한번 봐봐. 한자 빼도 야 80점 맞게 해준다니까. 한자 안 해도 돼. 못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열심히. 선생님 한자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죠. 그걸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걸 투자하지 못하겠고 그걸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요령 부리다가 이쪽에 안 오는 게 좋아요. 그래도 군무는 얼마나 좋아요. 영어 수학 안 하잖아.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은 오늘도 내일도 어제고 그제고 열심히 한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걸 더 많이는 하고 있겠죠. 문법도 많이 하고 어문 규정도 많이 하고. 한자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한자 이야기를 갑자기 한 것은 무조건 필기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 면접에서 그런 수치상에 나타나는 거, 특정 누구의 사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면접으로 모든 게 역전이 가능하니 필기는 컷만 걸쳐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부에다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겠죠. 이 얘기. 이래야지만은 안정적으로 신체 검사별로 뭐 이렇게 서류만 내면 되는 거니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이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건데 직렬을 잘 선택하고 직렬을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9급을 할 것인가 7급을 할 것인가는 본인이 난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난 후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냥 작년 컷만 난 빨리 직장을 갖고 싶어. 당장 급해. 뭐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고 그러다가 뭐예요.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 한 번만 좀 더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20년, 30년 일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 번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의 노란색은 우리 학원에서 다루고 있는 직렬이에요. 참고로 우리는 경제학이 들어와가지고 행정 7급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직렬 선택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과목 수들. 이 얘기도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얘도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말 많이 질문을 해요. 정말 많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학원 자랑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아마 오늘 요 얘기까지 하면 끝나는 것이고 추가적인 촬영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일단 학습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한마디 더 하고 가야지. 자, 그래서 보통 요즘에 군무원 시험은 옛날에는 6월에 봤는데 최근에는 보통 7월에 봐요. 7월 이것도 중순 넘어서서. 하여튼 뭐 불문율이 공무원 시험은 항상 더운 여름철에 본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군무원 시험이 이제 모든 공무원 시험 중에서 거의 뒤에 있죠. 끝에 있는 편이라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런 직렬 공무원들 다 시험 보다가 마지막에 군무원 시험은 마지막이니까 그냥 한번 넣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좀 덜한데 그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타직렬을 하다가 마지막에 파이널 강의만 딱 듣고 이제 이 시험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거 다 떨어지고 나서 그런 경우도 좀 있어서 마지막에 시험장 가면은 이제 허수도 좀 많이 있고 그래요. 뭐 그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자, 군무원 시험은 보통 7월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체적인 학원들이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이제 종강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 공부하고 그다음에 7월 말에 시험 보고 보통은 8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은 8월 첫째 주 대한민국에서 군무원 전문 학원 중에서는 가장 먼저 개강했어요. 이게 좋은 학원이에요. 그래서 강좌 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보통 다른 학원들 보면은 8월 중순 하반기 그다음에 심지어는 9월로 넘어가긴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찍 개강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강좌 수를 제공해야 되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말이 빠른가?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 다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그런 공통 질문, 공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저는 오늘 설명해야 하는 것이니 국어보다는 전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학습 방법. 정말 상담 많이 받았는데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노하우로 알면 좋겠다. 생각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열심히 해라. 많이 공부하면 좋다. 다시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열심히 많이 하면 좋아요. 뭐든지 많이 하는 걸 좋다고 나는 공부의 방향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요령 부리지 말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들어가자고요. 정상적이 된다. 보통의 수험생들은 이제 군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면은 보통 8월 주부터 시작해요. 8월부터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개강이고 시작을 해요. 기초 기본 이론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학원의 강의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학원의 강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부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초시생들은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동안 군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시험이 이때 있네. 야, 이번 시험은 내가 볼 수가 없지만은 내년에 한번 해봐야지 하면 이때 시작해요. 한국사하고 영어 GTF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패스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은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뭐 해야 된다? 날짜 확인해라. 날짜 확인하시오. 없는 친구들은 같이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영어보다는 한국사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있다고. 요거에 대한 부담과 상담은 또 필요합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벽에다가 거기 학원 알림판에다가 전부 다 날짜를 다 게시해 놓은 다음에 준비됐니라고 학원 관계 직원들이 끊임없이 물어봐요. 어쨌든 이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초 기본 이론을 갖다가 쭉 진행해 나가죠.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9급은 3급, 7급은 4과목, 3급이란다. 9급은 3과목, 7급은 4과목. 한자 하시오. 국어 한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월, 2월 되면 심화 이론 들어가서 우리 학원 그래요. 저도 지금 보면 12월까지 오늘도 설명했어요. 기본 이론 끝내고 12월 1월부터 심화 이론 들어간다. 심화 이론 할 때는 책 2권을 할지 한 권을 할지 좀 모르겠지만 미리 알려주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 기본 이론을 따라오는 수험생들은 얘기 잘 들어요. 따라오는 초시생들은 그냥 이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공부하라고 한 거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는 여러 가지 조언들과 방법들을 따라오면 돼요. 근데 잘 봅시다. 요 사이에 그러니까는 뭐
10월, 11월 이때 그냥 10월 또는 11월 요때 이제 합류하는 초시생이 있겠죠. 초시생. 나 군무원 이제 알았어. 이제 시작할 거야. 아니면은 8월부터 등록해서 학원 다녀서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게 됐어. 좀 늦었어.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이미 기초 기본 이론이 다 끝났는데 1월 달에 와가지고 심화 이론 하는데 기초 기본 이론을 들어야 되는 초시생들이 있어요. 이 얘기 꼭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기초 기본 이론을 듣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거 못 알아들어요.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 요즘에 군무원 문법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군무원 문법은 타직리얼 시험보다도 문법의 깊이가 굉장히 심도 있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심화 이론에서 바로 형태소 파트, 그다음에 그냥 품사 파트 들어가게 되면 못 알아들어요. 이거 다 듣고 와야 돼요. 자, 제가 하나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 얘기 해주려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아까처럼 50대 50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라는 것은 보통 뭐예요? 이 옛날부터 고대 그리스 사회부터 지금까지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제가 이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에 대한 또는 필요에 대한 필요하다는 욕구가 생기고 알에 대한 욕망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국어가 좋든 싫든 간에 군무원이 되고 싶은 필요와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공부의 세계로 뛰어든 거. 이건 누가 말리지 않았어요. 시킨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여러분들 기본적인 공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부터 다루어진 공부는 어때요? 스승님에게 가서 배워요. 오늘 배워요. 스승님에게 가서. 서당 공부죠. 그리고 배웠으면은 집에 와서 그 배웠던 것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복습해요. 복습하고 이해가 안 될 때까지 복습해야 돼요. 왜? 내일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내일 스승님한테 가서 배우려면 오늘 배운 게 다 퍼펙트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퍼펙트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자, 먼저 뭐 한다? 배웠다. 집에 와서 이해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해했으면 끝나는 거 안 되지.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당연히 뭐야? 암기해야 되겠죠? 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모르면은 이해 과정에서 안 되면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반복하고 암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게 안 되면은 뭐야? 잠을 안 자고 해야 되겠지.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겠지. 이게 돼야지만 1강이 이렇게 해서 돼야지만은 2강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항상 수험생들한테 하는 얘기.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같이 온 친구들이라면은 일주일에 보면은 제공되는 우리 국어 공부는 한 6시간 정도니까 할 수 있어. 그렇게. 근데 요 중간에 10월, 11월부터 합류하거나 특히나 1월, 2월부터 합류하는 수험생들은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왜? 우리 공무원 시험은 내년에 7월 시험 보고 딱 합격한 다음에 털고 가야 되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고 완벽하게 다 해도 하지 않아도 정답만 맞추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공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지웁시다. 자, 제가 이 얘기 꼭 해줄게요. 내부생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초시생이야. 그리고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들을까 아니면 인강을 선택할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 하지만은 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11월에 등록한 초시생이야. 초시생. 해서 학원에 클릭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어이구 기초 기본 강의 60강 올라와 있어. 60강. 이미 촬영된 거. 당연히 들어야 되지. 뭐는 듣고 뭐는 건너뛰는 건 말도 안 돼.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이거 언제 다 들어? 언제 다 들어? 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기로 선택했으니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처음에 1강은 쉬워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근데 3강, 4강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져.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런 국어만 놓고 얘기할게요. 6강, 7강 들어가게 되면 형태소, 의문론 파트 들어가게 되면 와 외울 것도 많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다시 보고 또 정리하고 또 외우고 막 이렇게 돼.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가 3과목 공부해야 돼. 하지만은 3과목 다 못하겠으니 국어를 포함해서 2과목. 오늘 내가 강의 들은 거 1시간짜리 강의 들은 거 이것만 해도 끝나는 거 하루가 다.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60강이죠) 그쵸? 제 얘기 잘 들어요. 1강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만약에 이만큼이야. 이해하고 암기하고 정리해야 될 게 이만큼이에요.
당연히 이 강은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적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겠죠. 하여튼 그냥 평균 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할 때 내가 처음에 이 강의를 들었어. 이 강을 들었는데 이해도 좀 덜 됐어. 당연히 이해가 덜 됐으니 아직 암기 정리도 안 된 수준이겠죠. 하지만 이거 다시 보고 두 번, 세 번 본 다음에 이해하고 암기 다 해서 이 강으로 넘어가려면은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에 여기 중간에 11월에 합류한 친구들 내년 7월에 시험 못 봐요. 기본 강의도 다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건 정말 미련한 공부고 공무원 바닥에서는 잘 들어. 아직 이해가 좀 덜 되고 암기는 전혀 안 됐더라도 일단은 넘어가.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될 게 산더미 같으니까. 계속해서 강의는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기초든 또는 기본이든 심화가 나눠져 있잖아. 그 다음에 기출풀이든 또 뭐 있어요? 동형모의고사풀이든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이런 과정을 따지거든요. 기초 기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라고 봤을 때 빨리 여기까지를 한 바퀴를 돌려야 돼요. 이해가 좀 덜 됐든 아니면은 또 뭐 있어? 암기는 아직 못했더라도 일단 한 바퀴 돌려야 돼. 그리고 나서 기본 강의까지를 들은 다음에 공부할 거 진짜 많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약하구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 정말 내가 약하겠고 이거 언제 다 외워? 이런 식의 의문과 가슴속에 대한 부담과 숙제를 안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에만 집착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바닥에선 이런 걸 갖다가 회독이라 그래요. 회독. 보통 초시생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장 강의생들은 와가지고 보면 답답하다 막 죽겠다 선생님 너무 괴롭다 막 해서 상담을 하면 이제 같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하는데 온라인 수험생들은 그거 어떻게 질문을 해 상담을 하고 온라인은 한계가 있으니까 끙끙 앓는데 꼭 알아주시길 바라는 게 다시 회독으로 돌아오는 게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이거 얘기하면 또 옛날 아저씨인데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너무 안 되니까는 이따만한 두꺼운 수학책을 샀어. 또는 뭐 누구의 어디 메가나 어디에 좀 유명한 강사의 수학 강의를 딱 신청했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 하다 끝났죠? 책 버리잖아.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만 죽어라 파다 보니까는 나자빠지는 거죠. 일단은 마음의 여유를 좀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거 하나를 한 번 더 보고 싶지만 손이 달달달 떨리더라도 일단 넘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강좌를 본 다음에 자기의 기본적인 수준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요. 내가 이래서 이거 몰랐구나. 여긴 이래서 알아야 될 게 많구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하나만 집착하게 되면 절대 진도를 못 나갑니다. 꼭 알아두세요. 할 건 많아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년 7월을 목표로 7월 시험을 목표로 2월에 왔어. 그러면은 내가 봐도 자기가 할 건 아닐 건 알아서 할 건데 적어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 강의는 다 봐야 돼요.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 봐야 돼요. 이거 다 보려면은 하나만 집착하면 절대로 진도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끝까지 마지막에까지 다 봐야 돼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동형모의고사 마지막에 끝나고 종강할 때 제가 종강 이후에 그 다음에 1차 합격하고 자소서 면접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거 있으니까는 어떻게 자소서 이렇게 쓰고 빨리 학원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 얘기를 쭉 다 해갖고 군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냥 기출풀이 듣다 말고 그냥 시험을 보러 가버린 거죠. 여기를 못 들어가지고 아무런 학원의 도움도 안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기소개서 첨삭받으러 왔는데 자기소개서 2줄 써왔어. 근데 그럼 이거 첨삭 못한다. 지금 여기는 자소서를 쓰는 곳이 아니라 첨삭하는 곳이니까 돌려보냈어요. 그 학생 자기소개서 대충 내고 면접 망했어. 누구 책임을 져요?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모든 것을 공부에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가정주부시거나 아니면은 주 4일, 3일씩 일을 해야 된다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애석한 일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공부 잘합니다. 왜냐하면 2시간, 3시간만 자고 공부를 하니까 주말에 안 쉬고 공부하니까 다시 한번 작은 하나에 집착해서 얘가 이해가 안 되고 얘가 이 암기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일단은 계획을 잡고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이어리나 플래너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면서 이번 주까지 봐야 될 양들 다음 주까지 봐야 될 양들을 단위를 정해놓고서 그걸 무조건 수행해 나가는 수행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우리 학원 수험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보기도 하고 제가 검사도 좀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혼자서는 외롭고 괴로우니까. 초시생에 대한 이야기. 자, 8월부터 같이 시작한 초시생들은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다. 하지만은 10월 이후에, 11월 이후에, 그 다음에 12월 이후에 중간에 합류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수험생들, 앞에 강의할 게 많이 있는 사람들, 뭐다?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빨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회독하라. 제가 전하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그 공부에 대한 비법 중 하나예요. 방법 중 하나. 제시. 얘기 안 할 수 없죠? 제시생. 보통 제시생들 요즘 많이 와요. 육군 최종 발표가 끝난 다음에 좀 이제 마음의 그 부담도 좀 덜고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마음도 좀 지운 다음에 이제 요즘 애들 많이 와요. 내일, 지난주 계속 왔어요. 제시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과 그다음에 질문 사항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제시생인데 여기다 쓰고 갈까요? 그래도 제가 작년에 올곧게 1년을 공부했는데 안타깝게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디서 떨어졌어요? 뭐 해서 떨어졌어요? 보통 제시생들이 그래도 한 8개월 이상 공부했으면은 합격이 만약에 70인데 40 받아가지고 떨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좀 갭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하는데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누구한테 상담도 받아봤더니 제시생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얘가 제일 많이 들어온 상담일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봐야 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것들이 있고 솔직히 예를 들어서 국어를 예로 놓고 보면은 언어의 사회성, 뭐 역사성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뛰어넘고 좀 제가 약했던 뭐 형태소나 어문 규정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공부하면 어떨까요? 이거 다 해야 하나요? 그럼 이 말의 다른 것은 뭡니까? 자기의 약점, 약심이란 다시 자기의 약점 또는 나의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집중?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고 오는 만약에 제시 준비하러 오는 학생들 보면 다 이 얘기 똑같이 해요. 자, 다른 거 있다면 말해주세요. 나는 둘 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막 명사? 명사가 뭐야? 명사에 근데 일반 명사가 있고 의존명사 뭐야? 하나 아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시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좀 아는 게 있고 해왔던 게 있고 경력과 노하우가 있으니까는 초시생이 이만큼 공부할 시간과 노력이 좀 줄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하는 수험생들한테 내가 흔히 하는 얘기 말이 뭐가 있어? 너는 처음 공부하는 저 친구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냐.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도 섞어가면서 당연히 둘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당연히 원칙이니까. 만약에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 이 쉬운 걸 또 보고 또 알타이어족을 또 보는데 이거 보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봤던 거고 아니까 그걸 그냥 넘어가고 싶어서 손이 달달달달 떨릴 때 아니다 한번 봐라 라고 많이 조언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있어요? 단순히 알타이어족을 아냐 모르냐 사회성을 아냐 모르냐를 떠나서 한 점 차이든 15점 차이든 몇 점 차이든 내가 면접에서 질문 하나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아니겠죠. 어쨌든 아깝게 떨어졌든 황당하게 떨어졌든 뭐 원래 떨어질 거라고 떨어지든 붙고 이 바닥은 붙었냐 떨어졌냐 OX만 있는 거예요. 라고 봤을 때 어떠한 이유든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한 점 차든 면탈이든 뭐든 간에. 이 과정을 하나하나씩 다시 걸어가면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의 시간을 가다 보면은 내가 떨어진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어문 규정의 몇 항을 외웠냐 못 외웠냐, 합성어 파생어를 외웠냐 못 외웠냐, 심리학에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외웠냐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떨어진 이유를 다각도 측면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시험 볼 때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죠. 그러니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해야 돼요. 얘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 지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안 하고 가는 수험생이면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 제시하는 수험생들은 당연히 초심을 돌아가서 열심히 하되 어떻게 된 거예요?
약점에 집중해서 공부해라.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제시하러 오는 수험생들 보면은 이 둘 중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고민이야. 당연히 열심히 다 하면 되는 거지. 단지 좀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초시생들은 꼭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다시 회독을 해라. 내가 여기다 한마디만 더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게 오늘은 좀 국어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가 알다, 알았어. 그 다음에 뭐 했어? 그 다음에 암기했어. 다 내 거야. 일반적인 공부는 이런 거죠. 근데 우리 공무원 국어 공부를 생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배우고 스승님에게 가서 배우던 공부는 알에 대한 욕구와 만족 때문인 것이라서 만족인 거라서 알았어, 이해했어, 깨달았어 그러면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건데 우리 공무원 국어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알았어, 이해했어, 좋았어.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 정답 냈어, 못 냈어, 합격했냐, 못했냐. 떨어지면은 공부 못한 거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10시간 해도 그 문제 못 맞추면은 그 사람 그거 공부 못하는 거지. 우리는 OX만 있는 것이고 결과론적이니까 싫으면 이 바닥에 오면 안 되는 거니까. 라고 볼 때 잘 봐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대한 공부를 또 우리가 공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따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시험장 갔는데 내 옆에 있는 놈 잘못 만나가지고 이 녀석이 다리를 달달달달달 떨어가지고 내가 시험에 집중을 안 돼서 공부 못했어. 시험을 못 봤어. 그럼 떨어졌으면 나 공부 못한 거지. 근데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독서실을 등록한 다음에 독서실에서 한 달 동안 공부하려고 했는데 나는 요즘에 보니까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잘 되는데 이야 옆에 있는 놈이 새로 왔는데 이놈이 2시간씩 코 골면서 잠을 자네? 그 내가 공부에 방해받았어. 그럼 난 공부 못한 거지. 그치? 이건 알다 모르다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다시 이렇게 모든 거 얘도 그렇고 차근차근 하나를 해나가고 고통의 과정을 겪다 보면은 알다 모르다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기 노트는 한 권 정리 노트는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응? 합성어, 파생어, 정리 프린트 노트는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만들든 말든 답은 없는 거죠. 본인이 정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와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해요. 일례로 봐. 학원 좋은 줄 알고 갔는데 너무 못 가르쳐. 강사가 맨날 휴강만 해. 그리고 강사가 맨날 말도 없이 그냥 알아서 문제만 풀래. 그럼 학원 잘못 선택한 거지. 그럼 공부 못했지. 자, 여러분들 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들 했네요. 화면을 몇 개 빡빡 돌려볼까요? 우리 학원의 그런 특성들이에요. 문제 풀이한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이건 어느 학원이나 다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필기시험 끝난 학생들한테 수강생 무료의 면접 특강과 자기소개서 첨삭이 들어있죠. 잠깐만.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가는 건데 오늘 진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진짜로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제가 면접 특강 때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면접 특강 때 제가 면접 특강을 직접 하진 않지만은 면접 자기소개서를 다 담당을 해요. 이 얘기도 한번 하고 가야지. 선생님 제가 지금 보면은 70점 컷인데 제가 플러스 1점 해가지고 저 71점 받았어요. 71점으로 그냥 간신히 턱걸이에서 합격했어요. 저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제가 역전해가지고 생각해봐. 30% 더 뽑는 것이니 70한 3점 받은 사람을 얘를 갖다 끌어내고 내가 올라가야지만 내가 합격하는 건 아니겠어? 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에서 고득점 받기 힘들지. 스피치 학원 다니면 될까요? 좋아. 스터디 하면 좋을까요? 좋아. 학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면접 특강, 면접 자료 신청해서 받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 근데 선생님 그럼 면접에서 고득점 나올까요? 그건 쉽지 않지.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고득점으로 5점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낮은 점수가 나와서 떨어질까? 예를 들어서 이러면 면접에서 이제 낮은 점수 빵점 맞고 떨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네는 집이 어디 평택인가? 여기 군부대에서 좀 먼데 잘 근무할 수 있겠나 했더니 면접에 답변하는 수험생이 좀 먼 건 맞는데 일해보고 마음에 들면 할게요. 이렇게 답하면 떨어지겠죠.
당연히 누구나 좀 어색하거나 말이 더듬더듬 거리거나 아니면 긴장했다 하더라도 다 정자세로 답변을 잘 합니다. 기본적으로 5점이나 1점 이렇게 극단적인 점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격할 때 어떻게 하면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추상적인 얘기지만 면접을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수험생들을 담당하는 내 입장에서 일단은 전공 질문을 대답을 하나도 못했다. 이건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하는데 긴장돼가지고 울었다. 그럼 뭐 안 되겠지. 울었다 안 되겠지. 하지만은 말을 약간 더듬는 거. 또는 긴장해가지고 뭐 긴장. 심지어는 긴장을 하게 되면 긴장 풀라고 좀 편안한 말도 해주고 그래요. 거기 면접관들이 이렇게 딱딱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5점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방금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럼 나는 만약에 선생님한테 만약에 물어봐요. 선생님 면접은 과연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딱 하나 이야기해요. 특히나 군무원 면접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군무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난 여기서 뼈를 묻겠다가 아닌가 싶어요. 질문을 여러 가지가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당연히 전공적에 대한 질문이야, 전공적성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전공지식 질문 다 물어볼 텐데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일단 1차 합격을 했으면은 상향 평준화는 됐다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면접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려운 말로 하면은 직무적 합성.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난 여기서 뼈를 묻겠다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자네는 이 먼 오지까지 와가지고 근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자주 물어봐요. 남녀 차별은 절대 아니지만은 여자들한테는 자주 물어보는 횟수가 높거든요. 자네는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근무 잘 할 수 있겠나? 원하는 그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2년, 3년, 4년, 5년 전공 직승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군부대를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군무원으로서 일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당연하지. 합격시켰으면은 그 사람한테 노하우를 가르쳤으면은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 오랫동안 일할 사람이 원하는 것이잖아. 그 사람이 아프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일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당신은 여기서 뼈를 묻을 수 있겠는가? 에 대해서 자기만의 확신에 찬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이 보는데 1점, 2점 컷으로 간신히 합격한 사람들은 자기를 확실하게 어필하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었어요. 이 얘기도 제가 현장 강의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는 자세하게 많이 말을 해요. 특히나 종강 갔을 때 많이 해요. 종강 때 마지막에 동영모의사 때 자 오늘은 강의 안 하고 수업 안 하고 이거 한다 하면서 어려운 말로 하면 직무적 합성. 쉬운 말로 하면은 자네 오래 할 거지? 내가 자네 여기서 합격에다가 도장 찍어주면은 평생 변치 않고 일할 것이지? 이걸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레이저를 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제가 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고득점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필기 합격점보다 15점, 20점 더 받았어. 그러면은 남들이 하던 대로 답변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컷에 걸렸어. 나는 정말로 이곳에서 일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자기만의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이러한 기출 질문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러한 예상 질문을 가지고 있어. 이거대로만 딱딱딱 대답하면 너 대답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어깨가 좀 너무 처졌어. 응? 너는 왜 이렇게 고개가 좀 앞으로 들어갔니? 자세 똑바로 하고 옷은 이런 거 입어야 돼. 그리고 면접장에 가면 돼. 이걸로는 5점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돈 들이지 말고 실제로 자기의 확신에 찬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스토리 라인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3점을 5점으로 만드는 비결인데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구체적인 노하우는 얘기 못했네요. 과정. 지금 우리 학원은 여기 지금 이제 11월 그러니까 11월 지금 날짜이기 때문에 요쯤 가고 있어요. 유튜브는 날짜가 또 알려지죠. 뭐 기초 기본 이론은 이렇고 화면 세워놓고 한번 읽어보시는데 너무 상투적이고 뻔한 얘기라서 아마 안 읽어도 될 거예요. 심화 이론은 이렇고 현재는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11월이기 때문에. 오늘 저기 제가 목이 좀 약간 잠긴 게 요거 강의하고 바로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가는 거죠. 어느 학원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드시 꼭 말씀드리는 거 마지막에 동영 모의고사 한 다음에 끝까지 종강까지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그 안에는 수많은 우리만의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빼놓고 건너가면 안 되는 수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뭐 학원 홍보니까 마지막에 핵심적인 이야기 만약에 하고 여기 이제 그냥 19뭐 하는 데 있을 거지. 뭐 이거는 프리패스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요 얘기하고 이제 끝나자고요. 요 얘기하고 끝내자고요. 원래 이게 그거였던 거 라이브 방송 라방 했던 거 그 PPT라니까. GTF와 한국사 자격증 준비부터 아니면 시험과 병행하면서 당연히 병행해야죠. 병행해야죠. 본인이 그동안 가져온 게 없으면 내가 만약에 GTF 한국사를 따놓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병행해야죠. 이거 먼저 따고 온다고? 헤헤 그런 정신머리를 어떻게 공부를 하나? 같이 해야지. 선생님 너무 저는 머리가 우리는 공무원 일반적인 타직력 공무원 시험비에 비해서 영어하고 한국사가 빠지는 거예요. GTF 쉽다고 했어요. 그 5과목을 같이 이거는 지금 보면은 자격증이 안 된 사람인 거니까 그 5개를 한 번에 같이 가지 못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군무원 시험하고 안 맞다고 봐요. 같이 공부하는 게 맞아요. 이거 쉽다니까 GTF. 군무원과 군인의 차이점은 이 앞에 우리 행정학 가르치신 김철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올린 것이 있으니 그걸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초시생의 경우 학습 플랜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과정을 따르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중간에 합류한 학생들은 제발 집착하지 말아라. 조금 이해를 못한 게 있더라도 또는 암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맞다 하는 것이죠. 전공자가 아닌데 직렬 선택은 어떻게? 일단은 과목을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놓고 보시고 그것만 절대 보면 안 돼. 아, 합격한 다음에 정보과는 또는 수사는 또는 뭐 있어? 군수는 행정은 무엇을 하는지 다시 보고 그것이 나에게 맞다 싶으면 그걸 선택해야 돼.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요즘에 정보를 많이 몰려요. 뭔지 정보하면은 무슨 뭐 정보 작전하고 막 정보 수집하고 맞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멋지고 매력적이어서 그냥 그리고 특히나 또 뭐 있어? 내근에 대한 그런 매력도 때문에 정보를 굉장히 원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정보직렬 7급 있죠? 업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알겠죠? 학교와 시험 또는 일과 시험을 병행하는 경우 이게 할 얘기 많다. 일단은 학교와 시험을 병행하는 경우는 너무 막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허탈감이 좀 커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는 게 좋아요. 학교와 시험을 병행하는 학생이 5개월, 4개월, 6개월 만에 단기 합격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은 일과 시험을 병행한다거나 가정주부이시거나 또는 심지어는 시어머니를 모신다거나 저 지난주에는 인사하러 오시던 분이 이번에 한 번에 합격하셨거든요. 11개월 공부하시고 10개월 공부했나?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시거든요. 딸 둘 데리고 와서 인사했거든요. 분명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만 절실함이라는 게 있어요. 절실함이. 이쪽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나이 어린 사람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학교를 다니거나 하는 것과 직장을 다닌다거나 가장이거나 아니면 또 뭐 있어요? 가정주부이시거나 하는 것은 절실함이 좀 달라요. 그러니 내가 일이 있어. 일을 해.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어. 또는 뭐 있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 심지어 아이를 키우면서 알바도 하고 있어. 절실함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주말도 안 쉬고 공부할 수 있어요. 화장실 벽에다가 화장실 벽은 물 튀겠다. 냉장고 벽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벽에다가 암기장을 그냥 도배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이제 정규 과목에서 이야기를 하죠. 도움이 많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학원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합격 설명회, 이제 노하우 설명회, 그 다음에 2021년 시험 최종적인 브리핑은 전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처음에 3회를 기획했다가 뭐 나중에 하여튼 이번에 2회 기준으로 여기서 끝낼 거예요. 당분간은 저랑 여러분들이 설명회로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좀 많이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산더미 같지만은 제가 여기다가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해서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율성 있는 수험생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제약을 가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말은 좀 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강의를 듣는 또는 우리 하이클래스하고 함께하는 수험생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직렬은 원하는 것을 해라. 하고 싶은 걸 해라. 두 번째, 공부는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러니 많이 하기 위해서 너무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초시생은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시생들은 알아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주어라 많이 해라. 세 번째, 무조건 고득점 받아라. 무조건 고득점 받아라.
면접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뒤집기 할 수 있다는 그런 달콤한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무조건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단원들, 한자부터 해가지고 지엽적인 단어들 다 공부해야지만 그게 이렇게 큰 점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얘 빼고 쟤 빼고 나는 나머지 진짜로 보면은 어휘 빼고 한자어 빼고 나머지 진짜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야? 진짜? 진짜 이번에 수능어에 그거 나왔는데 그게 스크린 도어 맞출 수 있는 거야? 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과 피와 땀과 열정이 필요한 것이겠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에서는 좋은 그런 과목들이라든지 좋은 시스템이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좋은 이야기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군무원 그것이 알고 싶다. 군구알은 어떤 방법이 됐든 좀 정보를 통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애쓰셨고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